요만큼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연 12%의 지연이자도 쌓이고 소멸시효도 10년간 늘어나요.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. 뭘 기다리냐? 채무자에게 언제 어떻게 쏠 건지 내가 총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. 채권조심 이동산 부장입니다. 제가 그 댓글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. 돈을 빌려줬는데 문자 메시지도 없고 뭐 계좌이체도 없고 뭐 차용증도 없어서 결국에는 돈 받는 걸 포기하신대요. 근데 사실은 포기하면 안 되죠. 누구 좋으라고 포기합니까? 아마 채무자가 막 나이스 이럴 거야 아마. 내가 그 돈도 썼는데 그 돈 받는 걸 포기한다? 얼마나 좋겠어요. 여러분들은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시니까 지레 포기하시는 건데 제가 오늘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그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알려드려 볼게요. 오늘도 상담하시는 분 중에 이런 질문도 제가 또 가장 많이 받거든요. 부장님,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? 모르죠. 알 수 없어요. 제가 그거 알았으면 뭐 점장이가 됐거나 아니면 여기 또 건물주가 됐겠죠? 그럴 일은 없습니다. 자,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. 시작 단계. 이제 뭐 걸음마 단계인데 뜰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 안 되고 그 돈 떼먹은 인간이 있죠?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것인가? 어떤 서류를 마련할 것인가?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. 실제로 저희 이제 추심하는 사람들도 결국에 판결문으로서 의뢰받지만 의뢰인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. 어떻게 해서 빌려주게 됐어요? 뭐 어떤 증거가 있으셨어요? 뭘로 소송하셨어요? 오늘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알려드릴 건데 뭐가 중요할까요? 첫 번째는 정보예요. 정보. 정보라 그래가지고 뭐 대단할 것 같죠? 대단한 게 없어요.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돈 떼먹은 인간. 이름은 알겠죠. 생김새. 막 짜증나죠. 아주 인간 아주 우라통이 치밀 거야.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. 그리고 뭐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하고 다니고 이 정도는 아세요.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거거든요. 이름, 주민번호, 열쇠 자리. 여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. 여기에. 주민번호로 다 그 사람 부동산 어디 있는지 알죠? 차량이 뭔지 알죠? 신용 체크카드 언제 개설한지 알죠? 다 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 일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이름과 주민번호 13자리 다 아시는 분들 10%, 20%?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채무자한테 돈 빌려주고요. 7, 80%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. 제가 볼 땐 그래요. 이름, 주민번호 모르는데 얼굴 생김새 알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, 이게. 그렇다고 이제 와가지고 야, 너 주민번호 좀 줘봐라. 안 주죠. 줄 일이 없어요. 채무자들 얼마나 똑똑한데요. 왜 주민번호 달라고 그러지? 안 줄 거예요. 그렇다고 불법적으로 또 알아놨잖아요. 그때는 또 득달같이 또 전화해서 문자하고 너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 불법적으로 알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사실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는 있죠. 그게 뭐냐면 돈 빌려줄 때 이 차용증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차용증이란 단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. 돈을 빌려줄 때 그 내용을 담고 어떻게 갚을지 그냥 종이다 쓰는 거예요, 이게.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. 다 어떤 규격이 있어야 되고 법적인 용어가 있어야 되고 아니에요, 이게. 얼마 빌려줬고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구고 언제까지 갚아주겠다.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종이도 없고 뭣도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받지 말까? 내가 저 사람 믿는데? 아니에요. 만약에 주변에 예를 들자면 이런 포스트잇이라도 있잖아요. 여기다도 받으세요.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. 규격된 양식, 규격된 내용이 없다. 그냥 그 사람이 쓰면 되는 거예요. 쓰면. 근데 만약에 굳이 내가 뭘 따져보고 싶다. 그러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정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거기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받으시면 돼요. 차용증을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정보는 담겨 있다. 내 정보, 그 사람 정보, 그리고 채무 인정. 요거 정도는 담겨 있다.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돼요.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채무자 정보는 특정이 된 거예요. 누구에게 돈 받는지는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강제로 뭔가를 이제 회수해야 된다. 법원에 가야 돼요. 좀 머리가 지근지근하죠, 벌써부터. 그거의 시작은 뭐냐? 지급명령하고 민사소송이에요. 근데 사실 지급명령 민사소송 하면 또 이게 또 뭔 말이지? 무슨 소리야 이게. 근데 사실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. 지급명령이 뭐냐 민사소송이 뭐냐 이 사전적 의미는 신경 쓰지 마세요. 그냥 이 딱 세 가지 이름 주민번호 알고 송달 즉 우편물이 채무자한테 도달한다. 집배원님이. 그리고 이의제기 채무자가 내가 청구한 거에 이의제기를 2주간 제출하지 않는다.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는 소송은 아니지만 요것도 법원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살고 있는 곳 법원에 신청하고 민사소송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이 중에 하나라도 흠결사항이 있다. 그러면 그냥 일로 하시면 돼요. 소송을 하시면 돼요.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이렇게 해서 결국에 법원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.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고생하셨고
이제 한 끝에서 요 5단계 중간까지는 오신 거예요. 뭐 하시면 되느냐?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. 포기가 아니라 기다리시면 돼요. 뭘 기다리냐? 채무자에게 언제 어떻게 쏠 건지 내가 총알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이게.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해놨다. 나중에 채무자가 잘 먹고 살려면 뭐 합니까? 그때가 소송할 거예요? 아니거든요. 요만큼만 해놓으시면 나중에 연 12%의 지연 이자도 쌓이고 소멸시효도 10년간 늘어나요.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세요. 이상 채권주심 이동산 부장이었습니다.